예,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이번 결정은 앞으로 20일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9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우선 이번 조치 내용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오후 2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즉 무역 우대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정확한 용어를 쓰면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변경하고 일본의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는 우리 정부가 어제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바세나라르 협정 등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 29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등 2개 지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개 지역, 가의 1, 가의 2, 나 지역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일본은 가의 2에 포함됐습는 가의 2를 신설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의 2 지역에 포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앞서 설명드린 4대 수출 통제 체제, 즉에 포함된 29개 국가가 모두 포함되는데 일본을 가의 2로 이제 별도로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예. 가의 2로 분류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가의 2에 포함되면요, 포괄 허가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앞으로 개별 허가만 받게 되는데 개별 허가의 경우에 수출의 허가를 위해 필요한 신청 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며 예. 심사 기간은 기존 5일에서 15일로 연장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조치의 관건은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 우리 국가에, 그리고 일본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 것인가, 이것인데 네.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의 취재해 본 결과 이 자체만 가지고 일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선정한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수가 1735개인데요. 이것들 중에서 일본이 단기간 내에 수입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질산과 황질산 등 화학제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또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을 못해도 대만 등의 대체 지역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당했던 것만큼 타격을 입기는 어렵다는 반응이고요. 오히려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역으로 수출을 못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일본의 7월 1일자 그리고 8월 2일이었나요? 네, 그때의 결정하고 우리 지금 결정하고는 많이 닮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효성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자국의 경제에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네, 한 개 기업, 한 개 국가,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했다는 것, 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네.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네, 어제 성윤모 장관이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도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부는 일단은 이번에 맞불 카드를 던진 후에 일본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실제로 어제 성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즉 이번 조치가 현재 한국과 일본이 아무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본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카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달 24일이죠.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연장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한미일 안보를 고려했을 때는 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무작정 끌려갈 것이냐, 일본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한 것 아니냐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대립보다는 상대방의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을 좀 유도해 보겠다. 네, 맞습니다. 의미가 있겠군요. 하지만 이 맞대응치고는 그 수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일본보다는 규제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의 그 서류 심사 기간에 90일을 부여했는데 우리나라는 15일을 부여했거든요. 예.
일단 산업부는 국내법적 조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원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매년 1회 이상 변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즉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보다는 국내법적인 수출 통제 체제 개선이라는 것을 부각하려는 모습인데요. 예. 일본이 한국에 적용하고 있는 규정과 비교하면 약한 편이라는 설명이 또 곁들었습니다. 예. 수출 심사 기간이 일본은 90일, 네, 우리는 15일. 상당한 좀 차이가 있군요. 네, 경제 침략보다는 국내 법적인 수출 통제 체제 개선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부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도 좀 일본하고는 좀 닮아 보입니다. 네.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90일과 15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약한 수를 선택한 배경이 뭡니까? 예, 정부는 최초에 지난 8일에 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예. 이것을 12일로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이 8월 2일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에 그 8일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허가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과 물밑 협상이 진행된 것 아니야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또한 우리가 무작정 강경 대응으로 나갈 경우에는 세계 무역기구 즉 WTO 제소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산업부의 이번 발표가 오후 2시에 있었는데 앞서의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네. 이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자국에 대한 이 규제 조치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반응이 즉각 나왔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 현지에서는 맞대응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측 입장을 보면요. 사토 마사이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예.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 조치라면 한국이 WTO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서 과잉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의 동향을 살펴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는 계속 그 광복절, 이번 74주년 광복절을 마치 디데이처럼 네. 지정을 하면서 뭔가 의미를 계속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눈치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 국민들인데 네. 지금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재 조치, 네,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쪽의 국민 감정으로 대립되는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네. 이번 한국 조치, 우리 정부의 조치가 또 다른 국면을 불러올지 어떻게 또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네. 지금 일단 그 여론들, 일본 내 언론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본 언론들은 어제 우리가 오후 2시에 이번 발표를 하고 나서 일본 언론들은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예. 오늘자 일본 뉴스 제목들을 보면요. 먼저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영향 없다. 강경 자세에 고수할 듯이라고 보도했고요. 예. 산케이 신문은 한국, 일본 우대국 제외 실효성의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일본은 화이트국에서 제외 보복 조치인가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산케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들어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미국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미국의 CNN은 한국이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무역 상대국 리스트에서 삭제함으로써 이미 거대 기술 기업들을 위한 공급망을 혼란시키고 이웃 국가와의 분쟁이 증폭됐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한일 분쟁이 한미일 글로벌 공급 체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또 뉴욕 타임스는 한일 분쟁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서로 잘 지내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시행된 것은 한일 양국 모두 경제 문제에 대해 당분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영국의 BBC도 보도했는데요. 한국이 일본에 반격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한국의 이번 맞대응은 이달 초 일본이 한국에 내린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며 양국의 무역 분쟁은 전 세계 전자 부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우리 조치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품목은 지정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대 기술 기업을 위한 공급망을 혼란시키고 있는 이웃국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 다시 말해서 기술 체인, 전 세계 그 기술 체인에 혼란을 가져왔다. 일본이 네.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CNN은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BBC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군요. 네, 자, 그 지금 일단은 일본에서 반응이 나온 것이 당장 WTO를 네.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되게 되면 뭐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지소미아의 중단, 이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WTO에 가서 결정적으로 거기서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우리가 이번 조치 때문에 좀 WTO로 갔을 때에 불리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금 이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7월 1일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해서 최초로 수출 규제를 했을 때부터 이미 WTO 제소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네. 아직 WTO에 정식 제소를 한 것은 아니고요. 준비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명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도 일본을 동일한 목적으로 지금 규제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정부 설명은 좀 다르죠. 예, 맞습니다. 어제 성윤모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본이 한국에 행한 수출 규제는 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복 등 안보 관리 이유를 내세웠는데,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고, 한국의 조치는 일본이 한국을 차별한 수출 통제 규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가 판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즉 WTO에 일본을 제소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일본의 동기와 우리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WTO에 일본을 제소하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2, 3년이 걸리고 길면은 더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 사이에 국내 산업의 피해가 상당히 염려되기 때문에 WTO의 제소보다는 일본과 1대1 협상을 위해서 이번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양국의 조치 동기는 다르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보복을 한 것이고, 네. 우리는 그 보복에 대한 정당한 맞대응이다, 이렇게 논리는 가능할 네,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겠네요. 정부의 이번 맞대응 조치는 양날의 검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뉴스 리듬 팀은 이 문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장 양국 무역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찬국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결국 이제 일본이 먼저 그 유사한 조치를 취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몇 개의 품목에 대해서 시행을 한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일본이 취했던 조치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업계나 예상을 못했던 조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설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쉽게 일본이 대화에 협의하자라는 우리의 제안에 일본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그 어떤 그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고 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WTO 뭐 문제는 뭐 공식은 절차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우리도 이제 그 어떤 그 이런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를 내세움으로써 결국 이제 일본을 그 협의 그 테이블로 이제 끌어내는 그러는 그게 어떤 그 궁극적인 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가 맞대응이다 이렇게 판단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이것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취한 조치가 뭐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서 그렇게 그리고 지금 그 분위기가 그 사이에 이제 국내에서 상당히 그 일본이 조치에 대한 반대하는 정서가 이제 고조됐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일본 방문객 수가 이제 급감하고 뭐 불매 운동이 진행되고 뭐 그래서 그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도 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일본이 무슨 뭐 이런 조치를 통해서 한국의 뭐 산업을 뭐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온다는 건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압박용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일본도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나름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자는 그 계산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뭐 네가 이러니까 우리 뭐 한 수 더 뭐 이런 식의 그 대응은 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좀 일본으로서도 뭐 오늘 뭐 간단히 뭐 그 어떤 관료의 보도 그 반응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 사이에 어떤 바라간대 어떤 그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좀 이게 그 양국 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건은 WTO 또는 이제 예. 국제 여론의 동향 이것입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그래서 WTO 이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조치를 취하니까 그러면 이제 WTO 그 규정은 한 나라가 그 뭐 어떤 조치를 취해서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 일본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한국이 부당하다 생각하면 그거 들고 WTO에 와라 이거예요. 와서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하라. 이게 그 취지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 한국 그 조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WTO 규정상 그 조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걸 대응하는 것은 이제 WTO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당신들이 얘기하니 일본 정부 그 우리 뭐 WTO에 제소해라.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잘잘못을 따지고 뭐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당신네가 일방적으로 이런 그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라는 그건 이제 뭐 WTO 규정을 이제 들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그 말씀이 있었지만 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서 이게 뭐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제3자가 보기에는 아마 그 시점상 일본의 조치가 있은 이후에 언제 이런 조치가 취해졌나 어떤 그리고 조치 내용 우리도 이제 그 허가 그 그룹에 이제 가해서 이제 그걸 두 개를 쪼개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일본을 거기에 포함하는 그러니까 일본과 꼭
거의 그 동일한 그 절차를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3국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게 뭐 일본이 취한 조치와 무관하게 우리가 그 하는 거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WTO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국 간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는 이번에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서 일본도 결국 이제 뭐 한국 정부와 그 협의를 시작할 뭐 구실도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긍정적인 그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가정적인 질문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계속 가면서 일본 내에서는 지금 반아베 정서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의 조치를 처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예. 제일 바람직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단순히 예를 들어 무슨 뭐 대치 국면에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한 발짝 물러서는 그걸 넘어서 이제 이번 조치가 어떤 양국의 협의로 이어진다면 그 지금의 불거진 문제의 배후에 있는 그 언더라인 그 문제 결국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궁극적인 협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는 이번 조치는 뭐 상당히 기술적이고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한수 물르자 뭐 빼고 뭐 이러는 건 뭐 일도 아니겠죠. 그런데 요는 일본이 그 조치를 취했을 때는 일본의 조치를 그 유발시킨 그 강제징용 그 판결 문제가 이제 그 실질적인 그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철회와 그게 결국은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양국 간에 관련된 협의가 이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취해지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조치가 양국 정부가 철회하면 그것은 바로 이제 보다 심도 있는 그 배후에 있는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죠. 뭐 그걸 뭐 꼭 무슨 뭐 누가 이기고 지기고가 아니라 이게 상당히 복잡한 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그 협의를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이제 그거에 대한 협의가 이제 시작되는 걸로 이어지는 일단 그 양국 간의 그 뭐 이웃 간의 그 싸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의 그 밀접한 경제적인 연관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러지 대화로 해결되는 게 결국에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잘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이제 그 숙제도 좀 푸는 그런 그 조치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허찬국 전 청남대 무역학과 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번 8.15 광복절을 앞두고 나온 조치여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의 정치 외교 분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예, 이 광복절 앞두고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네. 일본 내에서는 그 한국과 연대해야 한다는 그리고 반아베적인 그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조치가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역효과를 따질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우리가 맞대응해서 송현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우리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일본 내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이것은 일본에 대한 맞대응 전략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수평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고난도 이런 처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시민사회 영역에서 할 것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하는 이런 강온 전략을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일본과의 어떤 평화적인 관계 이런 걸 많이 강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정부도 일본과 갈 때까지 가지는 않겠다. 다만 일본이 선제적으로 이런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도 일본한테 대응을 한다. 그래서 지금의 이 전략은 일단은 강온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는 정부의 외교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음 드릴 질문도 이어지는 질문이 되겠는데 이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풀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고 뭐 저희 성에는 차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의 중재론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가 혹시 그 한국의 외교적 노력 이것에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이것이 애초에 뭐 과거사 일본의 이제 강제징용 해법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터져서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국가 간의 의제 문제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WTO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외교적인 문제까지 이것이 지금 비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의 어떤 지소미아를 가지고 미국을 여기에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은 외교적인 전략이고 근본적인 어떤 처방 문제는 결국은 한일 간에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정치화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국가 간의 정치 해결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전쟁도 있지만 무역 전쟁도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외교적인 담판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외교력도 중요하지만 일본도 상당히 지금 외교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 당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근본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외교적으로 국제사회 여론을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8월은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 외에도 독도 방어 훈련 그리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 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단호하게 좀 단호하고 냉정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물론 국민들 걱정을 많이 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정상의 어떤 스탠스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입장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8.15 때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본 메시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어떤 처방과 방향에 대해서 대처 방식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통령의 입장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혼선을 준다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한테 이제 불리하고 어려운 그런 국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지소미아를 비롯한 안보적인 그런 것도 걸려 있고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것도 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복잡한 그런 것보다도 단일적인 명확한 그런 어떤
의견 제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상황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지 아니면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군요. 네네. 예,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결국은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려면은 근본적인 이유를 풀어야 되겠군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강제징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화른 시위를 떠났고 화살한 시위를 떠났고 어떻게 또 이 국면이 또 진행이 될지가 참 우려스럽고 또 고정도 되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네. 오늘 취재 수고했습니다.